이번에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각종 책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의가 있어요. 둘씩 짝을 이루어서 동등한 친구 사이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하브루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이 문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2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3명, 4명일 경우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이 3명이서 얘기하게 되면 간혹 그런 경우가 생겨요. 2명이 같은 의견, 한 사람이 다른 의견.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인원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대한 것보다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각을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펼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4명, 5명이 될 경우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말을 되게 즐겨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듣게 만든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죠. 동시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배움이 일어나는 게 균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사람의 생각을 꺼내는 것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2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책임감이 생기죠. 내가 말하거나 듣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든 하여튼 100% 그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명이라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절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동등한 친구 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동등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친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등하다라는 의미는요. 그런 연령이라던가 또는 성별 또는 직책, 학력 등을 상관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츠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후츠파라는 그런 말에는요. 도전 정신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후츠파 정신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뻔뻔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순간에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생각과 더 확장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브루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태인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방랑한 걸로 알고져 있는 민족입니다. 이 뜻은 배움의 공간이 좀 부족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항상 무언가 배우려고 할 때 넉넉하게 스승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걸 예추해 볼 수도 있어요. 도구, 책 같은 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번영하기 위해선 배움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하브루타라는 획기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배움의 공간이라던가 도구가 좀 부족했던 곳에서는요. 하브루타랑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생각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노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하브루타가 조금 더 체계가 잡혀 있고 또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은 노벨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거두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브루타의 유형 중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의 주제가 있죠. 그 주제는 찬성, 반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테두리, 파란 테두리는요. 각각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쭉 같이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소감이 생겼는지를 나누는 걸 통해서 대화가 어떠한 감정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이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어떠한 유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효과를 한번 보면요.
능동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읽는 것, 듣는 것, 본 것은요. 우리가 남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얘기를 듣거나 열심히 적으면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래 기억에 남지를 확인해 본 결과 맨 마지막 말하고 행동할 때 굉장히 많은 학습이 남아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브루타는 어떠한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방법의 역할을 주어짐으로써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배움이 오래 남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하브루타의 하나의 유형은요.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찬반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부담스럽거나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의 의견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가 나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피드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나라는 것에 조바심, 약간 좀 부담감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토론식 대화가 많이 부족하고 경험이 미흡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감정이 좀 상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브루타를 통해서 배우고 하는 건요. 논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넓게 파야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되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넓혀준다면 오히려 내가 앞으로 가져갈 배움의 폭이 엄청 크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배움을 가져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많이 배웠고 누군가가 더 이겼고 하는 것이 없이요. 둘 다 얻어가는 것이 있는 승승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토론하고 했을 땐 약간 이미지가 사각의 링하고 좀 비슷하고요. 하브루타는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가르쳐 주신 치키 아리엘리라는 유태인한테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 토론이라고 한다면은 사각의 링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은 내가 준비해 온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상대의 의견이 얼마나 허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각의 링이라는 한계가 있고 누군가가 이기고 진다라는 것이 조금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토론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론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마치 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브루타는 어떨까요? 하브루타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쌓고 더 진행되고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찬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합의점과 창조적인 생각,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이라는 결실물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거 똑같은 랭킹으로 다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조금 더 깊어지겠죠. 깊이가 있어지고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이랬을 때 내가 얻어가는 합의점이 더 크고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개, 그 다음에 또 3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같은 주제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점차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수확해가는 진리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하브루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